안녕하세요. 한약공부방 주인장 박지훈입니다. 지금부터 가볍게 각 약재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실제 약장에 있으면서 임상에서 자주 쓰이는 약재를 위주로 하면서 최대한 실물 보고 싶은 마음, 이름과 약재. 요거 지금 쇼츠에 올리고 있거든요. 시간 나시면 그냥 자주 보신다 생각하고 그러면 머리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강의록을 보니까 동의보감 공부할 때 했어요. 그 선생님도 그 책을 한참 읽고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한대요. 그러면서 비유하시는 게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여러분도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콩나물이 자라듯이 한약들이 자랐으면 합니다. 자, 시작하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표약은 발산풍한약과 발산풍열약이 있어요. 발산풍열약은 성격이 우리가 이제 약재들마다 성품이 있죠. 그래서 성미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맵고 따뜻하게 해서 해표시키는 거. 그러니까 한기에 상했을 때 쓸 수 있는 약재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이거 계속 읽으시면은 그래도 익숙하실 거예요. 익숙하셔. 마왕개시, 자소병계, 강활백지, 방풍고본, 신이세, 신생각, 양유, 총백, 정유, 창이자. 따라서요. 마왕개지, 자소병계, 강활백지, 방풍고본, 신이세, 신생각, 양, 총백, 정유, 창이자. 근데 요 중에서 정유는 사실 약장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한 번도 못 봤고요. 근데 요 책, 분류한 책이 사실 이제 중국 본초학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지금 해내온 거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본초학마다 여기 좀 카테고리를 달리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제일 공부할 때 이걸 이제 기준으로 삼아 놓고 뼈대를 세우고 옆에 부가적으로 쓰시면 나중에 어떤 약재들의 공통점이라든지 그런 게 또 보여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선은 뼈대를 세우자는 생각으로 요것만 우선 다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황 제일 참머리인데 이게 같은 식물이에요. 마왕근. 나중에 수삼약에 보면 지한약에 마왕근이라는 게 있는데 재미있는 게 마왕은 발안지제 중에 아주 대표적인 약이에요. 뭐 그래서 요게 쉽게 말하면 부작용도 많아서 그래서 부작용을 없애는 게 그 상한오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약재를 먼저 달인대요. 옛날 첩약식일 때. 그럼 이제 위에 거품이 올라오는 걸 제거하면 그 가슴 뛰는 거라든지 잠 못 자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좀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얘는 땀을 내는 발한 지제인데 얘는 지안이에요. 땀을 멈추게 하느냐. 그 좀 재밌잖아요. 같은 식물인데 어느 부위와 그러니까 이제 옆 부위와 뿌리 부위가 다르다. 재밌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한번 아시면 되고 가볍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식물이에요. 개지. 이것도 발한 해기시키고 온경 통맥시킨다 그래서 이제 손끝 그 약재 중에 가지의 공통점은 요거 말고도 이제 상지라고 해서 뽕나무 가지 똑같은 지자를 쓰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손끝 발끝까지 약효가 간다예요. 예. 그래서 상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석은 활락, 거풍순약 쪽 계통이라든지 신경통 쪽에 쓰는 약으로 되어 있고 물론 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찬 기운이 막아서 소통이 안 돼서 아플 때는 얘가 진통제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한약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진통제, 지사제 딱 나눠지진 않아요. 어쨌든 큰 그 그림은 알고 있어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지 지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 요 약은 어디로 간다?
손끝 발끝까지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줄기에 있는 껍질이에요. 고기 육자를 썼어요. 고기 육이에요. 근데 요게 좀 두툼한 고기 육자를 써서 뭐 임상에서 보통 YB라는 개념으로 우리 코카콜라에도 이 YB1이라고 해서 아주 제일 상품, 그 다음에 YB2, YB3까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뭐 계피라고 하는데 줄기 옆에 그런 건 이제 얇은 계피 개념이고, 얘는 몸뚱이에 굵은 껍질, 고기 육자 써서, 그래서 요 개자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 온리제로 쓰이고, 아이고, 그냥 넘어갔네요. 자, 다음에 또 설명할 시간 있으면 해드릴게요. 이제 소엽이라고 합니다. 소엽. 얘가 이제 감기약에도 쓰이지만 사실 이게 보라색 깻잎 같이 생겨서 깨밭에 보라색 깻잎이 있는 거, 그게 이제 소엽인데, 요게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임상에서 보면은 청소엽이라고 해서 푸른색이 있고, 자소엽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라색이 아주 짙은데, 사실 요거를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 담가 놓으면요, 자소엽은 색깔이 좀 더 짙게 보라색 물이 쑥, 그, 뭐래, 콜로이드 반응이라 그러나요? 이게 막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 성분이 좋고, 오래 끓이는 거 아니에요. 잎사귀, 여기 소엽이잖아요. 잎사귀는 오래 끓이는 약이 아니다. 뭐 2, 30종, 길어야 30분이고, 보통 20분 안에. 그래서 이제 전탕법에, 다리는 법에 보면은 소엽이나 박하나 향기 있는 것들은 오래 끓이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후화, 뒤후자 써요. 뒤후자. 요거 우리 잘 알죠? 뒤후. 아, 이거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뒤후자를 써서 나중에 후화라 그래요. 후화. 나중에 넣어라.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소자, 요 같은 거예요. 소엽은 잎사귀고, 얘는 그 씨앗이, 씨앗. 쉽게 말하면 들깨의 그 깨고, 참깨의 그 깨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거담제, 뭐 삼자양지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소자, 라복자, 내복자, 뭐 백계자라 그래서 세 가지가 서로 친하고, 이제 가래를 살켜주는 약으로 이제 쓰이십니다. 그리고 이 소엽은 그 게장 담글 때 쓰시면은 그 알러지 반응이 좀 덜 일어난다 그래서 좋고, 또 해울, 그 우리 그 우울증이나 이제 정신적으로 간이 억압받았을 때 요거 차로 드시면은 그런 데도 좋아요. 감기약으로도 기본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우울증에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차로 마시기는 단방으로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자, 현계. 보통 이제 국산 같은 경우에는 현계 대공이라 그러죠. 그 줄기까지 다 하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수입품인데 향이 엄청 좋긴 해요. 근데 까만 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요거는 꼭 세척을 해요. 약간 뭐랄까 그 흙모래 같은 게 좀 있어요. 흙모래. 그리고 현계수라 그래서 꽃, 이제 줄기가 있고 꽃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서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맺혀 있는. 요 위에 부분만 해서 현계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 자 이제 마지막 강활. 요거 많이 들어간 약재예요. 신경통에도 쓰고 어떤 처방이든 뭐 보통 구미 강활팀, 구미 9가지 맛이에요. 구미 강활탕. 뭐 대표적으로 강활이 들어가니까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시사철 우리 상한,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 없이 쓸 수 있으면서, 요게 또 뭐랑 잘 붙냐면 독활이라는 약이 있어요. 독활. 제가 알기로 요게 그 거풍습 약 중에 얘가 둘이 비슷하잖아요. 활자도 똑같아요. 뒤에 활자. 땅두릅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두 개가 잘 붙어 다녀요.
그러면서 진통제 효과도 하고, 특히 강활은 이제 상초로 올라간다 하고, 우리 사람이 있으면 하체 쪽으로 올 때는 독할 쪽으로 쓰고, 강활은 요 위쪽, 뭐 어깨나 팔이나 목이나 두통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만 아시면 될 거거든.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요게 지금 붉은 기운이 있고, 이게 산형과라 그래요. 꽃이, 그러니까 미나리과예요. 미나리과. 미나리꽃처럼 꽃들이 막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산산자에 모양 형자를 써서 그렇게 쓰는데, 이제 미나리들이 그런 뭐 당귀도 그렇고 다 조금 비슷비슷해. 고본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뭐 심지어 시오라는 약도 이건 뭐 산형과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미나리과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북강활이라 그러고, 요거보다 색깔이 좀 짙은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남강활이라 그래서, 원래 이게 머리 쪽에 보면은 색깔이 보랏빛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요건 지금 불구스름하다 그래서 북강활입니다. 남강활이라는 것들이 있다, 임상에서는. 네, 요거는 이렇게 짧게 끝내겠습니다.